자, 여러분들 우리 뭐 공부하고 있죠? 아니, 우리 과세 대상 공부하고 있어요. 아셨죠? 과세 대상인데 뭐의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데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자, 페이지 40페이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처럼 나눠드리는 종이가 한 8, 7장 될 겁니다. 알겠죠? 8, 7장 정도로 여러분들 요약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달달달달 보고 계시면 돼요. 네.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요, 여러분들 이건 역사가 좀 필요한데 개정 전에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들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권리 변동의 모습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발생, 변경, 소멸이 맞죠? 그러면 권리 발생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예요? 취득, 변경, 상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취득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취득은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다시 아니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권리 변동에 대해서 우리 세법은 자 원시 취득에서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에 대해서도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 냈었죠. 설정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개정 전인데 원시 취득에 대한 것은 취득세도 내고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설정적 승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들 딱 봐도 이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냈겠어요? 등록세를 냈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원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무슨 과세가 된다? 이중과세가 되죠. 이전적 취득과 등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문제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거 어디 권리에 대한 등기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세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외의 등기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무슨 과세가 문제 있더라?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던 거 분명하죠. 오케이?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취득세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이걸 합쳐서 무슨 세금이라고 부르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그 외의 등기와 면허세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라고 불리우게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금이나마 뭐 할 수 있었다. 좀 형식적으로는 피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웠던 이 취득세 세율은 예전에 무엇과 합쳐진 거예요?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가 지금 합쳐진 이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졌다고 해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진 않았어. 취득세 실질적인 부담은 똑같아. 아셨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남아. 옛날에는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내는 이런 형식적인 이중과세만 뭐 했을 뿐이지 피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겠어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그냥 등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 그런데 모든 등록의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겠지만 단 무엇에 관한 등기는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 하겠다? 제외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취득에 관한 등기는 결국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 될 뿐이다? 취득세의 대상이 될 뿐이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뭐가 된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럼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을 물어볼 말이 없겠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대상은 모든 등기 등록이야. 모든 등기 등록을 하되 단 무엇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된다라는 거.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래서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한다? 제외된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등록면허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예요. 취득세는 무슨 주의였죠? 취득세는 실질주의였어. 취득세는 실질주의였지만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따라서 한 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는 원인이 무효가 되어서 환원이 되어도 기납한 등록세는 뭐가 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는다. 그 말 제가 써놨죠?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라고요? 형식주의예요. 여러분들 등기 등록을 하게 된 원인이 무효 사유인지 취소의 사유인지 필요 없어. 한 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는 기납한 등록면허세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순서는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뭐예요?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 배운 거 취득세 과세 대상 써놨고요. 지금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공부하고 있었고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그냥 등기 등록이 돼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한다? 제외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 다음에 무슨 주의예요? 형식주의로서 등기가 한 번 된 이상은 그 원인이 무효였던 불법이었던 관계없어. 한 번 등기된 이상 기납한 등록면허세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페이지 50페이지인가? 47페이지. 여러분들 요약집이나 책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니까는 제가 나눈 프린트물에 여러분의 공부에 맞게 여러분이 다시 또 한번 뭐 해달라?
다시 요약을 다시 또 하시면 돼요. 아셨죠? 또는 보충으로 필기를 하시던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자동차는 재산 아닌가요? 자동차도 현실적으로는 큰 재산이익이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재산이라 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의 감소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가치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오히려 소비재에 가깝지 재산이라고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 토지는, 그러니까 재산세 대상은 이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 토지는 이용 효율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날 수 있다면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 합산 대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은 별장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에 비해서 종부세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안 되고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이제 랜드마크 그러면 옛날에는 63빌딩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제2롯데월드로 이제 또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의 그 건물은 종부세 안 내요. 하지만 제2월드 건물의 그 부수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건물 자체는 종부세 안 냅니다. 자, 주택과 별장으로 나눈 이유는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나눈 이유는 이런 일반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뭐예요? 종부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핵심이 된다면 토지 중에서 뭐는 제외?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 주택 중에서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자, 선생님 우리 뭐 공부했어요? 우리 지금 뭐 공부했죠? 그렇어요. 우리 과세 대상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부했죠.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문제를 낸다면 어디에서 낼 수밖에 없겠어요? 취득세밖에 더 있겠어요. 문제 낼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다른 걸 상식적으로 모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써놔도. 아셨죠?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에 관한 등기는 제외. 한 번 등기된 이상 기납번 등록면허세 환급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은 할 수 있고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세 대상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의 종류 외우셔야 되겠고 그 취득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되 취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세율의 차이가 된다. 아셨죠? 또 하나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에 건드는 선박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과세 대상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상속을 받으면 무슨 세금 내죠? 상속세 내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죠. 매매 양도가 되면 양도세 내죠. 그런데 이거는 국세인 세목을 말하는 거고 상속을 받았을 때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지방세도 내야 되거든요. 상속에 의한 지방세 뭐가 있죠? 취득세 있죠. 증여 계약에 의한 지방세 뭐가 있지? 취득세 있죠.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지만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내야 돼요. 양도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자, 상실인자한테는 양도세 내지만 취득인자한테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세율이 2.8%예요. 그때 세율이 3.5가 되는 거고 매매로 인한 취득이 유상으로 인한 취득이 4%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속세가 2.8%가 아니야. 응? 상속세가 2.8%가 아니라고. 증여세가 3.5%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2.8%,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3.5%.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제척기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상속 증여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 15년이야. 취득세의 제척기간은? 취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이지. 하지만 이렇듯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5년, 7년, 10년으로 하되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무신고했을 때만큼은 몇 년이다? 10년.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무신고해서 몇 년이에요? 7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 공부했어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공부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라고. 아셨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뭐 공부할 거예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 주제 납세 의무자 공부해야 돼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22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22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23페이지구나. 23페이지. 자, 제가 요약해 놓은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취득세는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죠?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근데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지면 되죠? 사실상 취득자가 지면 되죠? 이런 사실상의 취득자는 뭐에 관계없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실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요. 을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등기 부상의 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등기를 무슨 등기?
중과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들 이 을이 적발되었으니까 이 을이 적발되면 이 을에게 취득세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요? 세법은 무슨 주의니까? 실질주의니까. 오케이? 이때 취득세를 과세하되 더불어 여기에는 뭐도 나오죠? 중, 가산세 몇 프로? 80% 했다는 거 아까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으니까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으니까 이때는 원래는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겠어요? 취득세 세율이 원래는 4%겠지. 왜?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신이 취득세 세율 4%를 내야 되는데 그 4%에 몇 프로 더하겠다? 80%를 더하겠다. 이게 무슨 가산세예요? 중가산세가 되는 거지. 아셨죠? 이렇듯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를 진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하셔야 된다. 사실상 취득한 자가 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이 사실상 취득한 자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사례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입 차량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지입 차량이 왜 지입 차량인지 아세요? 지입 차량이 뭐예요? 면허나 등록은 누구의 면허, 누구의 등록이에요? 운수회사에. 하지만 실질은 어떻게 되지? 실질은 사실상 차주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입 차량은 특징이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납세문 누가 져야 된다?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에 대한 납세문은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누가 진다? 사실상 차주가 져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버스 회사 같은 경우 보면 그 회사 명의로 된 버스지만 그 버스마다 차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 다 배당받아 갑니다. 이게 아셨죠? 이런 차주 대장 등에서 사실상 차주가 있다면 그 사실상 차주에 대한 취득세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자가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 6월달까지 이렇게 설명 듣고 7월달, 8월달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그때는 뭐까지?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보면 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등기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에 계신데 자, 상속인이 누구 있어요? 어머니, 장남, 차남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 하지 않았어도 상속 등기를 안 해왔어. 상속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이때까지 뭐 해야 된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때 무슨 납세무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상속세에 의한 취득세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엄마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 그럼 이때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이때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상속에 취득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는 또 다른 납세무가 있다면 이건 이중과세가 돼버리겠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상속인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납세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했어. 그럼 제척기간이 몇 년으로 가는 거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가겠지. 이때 취득세는 10년 동안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누가 진다고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를 집니다. 조합원용이에요. 조합원용이다. 자, 보세요. 조합원이 뭐를 구성하죠? 조합을 구성하죠. 여러분들 토지나 금전 등을 투자하여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조합이 조합 아파트를 만들죠. 그러면 조합 아파트 신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이 있어 없어요? 취득세 납세이 있다 없다? 있지. 아니, 아까 건물 등에 대한 원시시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죠. 그러면 조합이 만든 아파트를 조합원한테 이전하게 될 때 이 이전에 대해서도 원래는 취득세 납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승계, 원시시 등 불문한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왜 그게 이중과세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지금 재판이나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뇌물죄인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그 전제가 있어. 그렇지.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공동체였다라고 결정이 되면 뇌물죄가 아주 쉽게 성립이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얘네는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지만 별개의 사람이지만 이거는 경제적 실질로 본다면 무슨 관계다? 경제적 동일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경제적 동일체인 이 두 사람한테 각각 과세가 된다면 이건 무슨 과세가 분명하다? 이중과세가 분명한 거거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형식에 불구하고 이 아파트 신축이 누구의 것이라면 조합원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 하지만 조합원용 왜 일반 분양용이라면 누가 취득한 거예요? 조합이 취득한 거지. 다만 이 조합이 취득한 걸 누가 다시 취득하는 겁니까?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자, 조합이 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무슨 차이가 되겠다? 취득세, 세율의 차이가 되겠지. 조합원용 아파트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라는.
아셨죠? 이해하셨죠? 네. 그 조합에 대해서는, 일반용에 대해서는 2.8% 조합이 원시치는 먼저 해야 되잖아.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조합이 먼저 지고 일반 분양자는 4%를 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어렵게 나갈게요. 4%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왜지? 주택의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취득이거든.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는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되는 것은 3%. 요약집 40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요약집 40페이지. 아니, 40페이지 아닌가? 취득세 세율. 40페이지가 아니라 요약집 31페이지다. 요약집 31페이지 가보시면 취득세 세율 나오죠? 거기 유상취득의 첫 번째 칸에 보면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 있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하면 조합원이 조합원용 부동산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을 볼 때는 이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주택이 유상취득이 아니잖아요. 아셨죠?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만 있을 뿐이지 조합원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유상취득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런데 왜 사실상 취득자라고 하냐면 조합원과 조합원은 경제적 실질로서는 무슨 관계다? 동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결국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분들 시설 대여 물건이거든요. 무슨 물건요? 시설 대여 물건. 그래서 이런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들 리스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누가 진다? 국내 시설 대여 물건 때는 시설 대여업자가 지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보면 이런 리스 자산, 이걸 시설 대여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가 구입을 하더라도 시설 대여업자가 구입을 하더라도 그 등기 등록을 리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리스 자산도 구입하는 자 따로 그 다음에 등록 명의자 따로 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 시설 대여 물건이 리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납세를 져라? 시설 대여업자가 져라. 그런 소리예요.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오케이? 다만 이것이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이 난다면 이때 누가 진다? 수입업자가 져라는. 근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 번씩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목만 외워도
제목만 외워도 문제를 맞추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인 걸 알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조합원이 진다. O겠어요? X겠어요? X겠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만 조합원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문제 풀거나 또는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이 제목, 그 내용만 좀 더 인지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간주취득 뭐가 있죠? 간주취득 네 가지. 토지의 무슨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일 때는 누가 지면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돼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된다. 지목 변경은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점에 누가 지면 된다? 소유자가 지면 되겠지. 여러분들 건축물의 개수라 함은 개수가 된다 함은 이거는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대수선. 대수선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저기 천장에 달려있는 저기 에어컨은 시설물이 아니고요. 저런 가전 냉방기 작품은 시설물이 아니고요. 대신에 저런 냉방기가 중앙 조돌식 냉풍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설물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은행이 들어서면서 금고가 설치가 되거나 정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수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자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누구라 합니까? 건물주라고 하고요. 건물주가 아닌 누가 가설했어요? 임차인이 가설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가설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납세는 누가 지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자. 가설한 자가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다? 건물주. 건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건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응? 여러분들, 임차인이 은행이 금고를 가설했다. 납세는 누가 져라? 건물주. 자, 더 나가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어요.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중과세 합니다. 물건이 별장이잖아. 물건이 별장이면 중과세 해야 되죠. 그 중과세 누구한테 하는 거다? 건물주, 임대인한테 중과세 하는 거죠.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돼요. 된다면 여러분들의 세입자가 어떤 업을 영위하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로 인한 세금 부담의 조세 공과금의 증가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래도 임차인이 물론 부담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부담은 법적으로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그래서 페이지 지금 2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시드. 과점주주의 주식시드. 보세요. 부동산 등을 법인이 취득하면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요? 왜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주식, 용익물건, 등기된 부동산시권 그렇게 외웠잖아. 맨날 외우기만 말이 이게 응용이 안 돼, 응용이 이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주취득으로 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주식 취득은 원래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 주식 취득으로 뭐가 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 시에는 이건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그럼 과점주주가 도대체 몇 프로길래? 과점주주는 50% 초과죠. 대신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언제는 제외? 설립시는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도대체 취득으로 간주하는 건 뭐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지?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 뭘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왜 최순실이가 미르재단을 만들었죠? 왜 K스포츠재를 만들었지? 자기가 직접 받으면 걸리니까. 맞죠? 재단이라는 법인, 재단법인이라는 하나의 장막, 형식을 갖추어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얘가요, 왜 부동산을 직접 안 사지? 자기가 직접 사면 자기가 취득세 내야 되고, 자기가 재산세 내야 되고, 자기가 나중에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법인을 통해서 사면은 법인이 내고, 법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나는 직접적인 세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만약에 이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된다면, 과점주주가 된다면 이 주주는 이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보겠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간주취득이지. 아셨죠? 그래서 이때 취득 간주하는 것은 무엇만큼? 부동산 등 가액에다가 뭐 한 것만큼? 아무리 과점주주라도 100%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지분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제가 오늘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해놓고 빈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적어 넣어야 돼. 결론을. 자, 여러분들 요약집 23페이지. 요약집.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있죠. 자, 이때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설립시 55% 취득했죠.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이지. 과점주주는 몇 프로 초과하면 되니까?
50% 추가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 설립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여러분들 결론 1번. 결론이야 결론. 여러분들 이건 적어놔야 돼요. 결론 4가지가 있는데 자 언제는 제외? 설립시는 제한되고. 이런 간주취득의 적용이 이런 간주취득의 규정이 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설립시 몇 프로예요? 45%였죠? 찾으셨어요? 그 이후에 몇 프로 더 취득했습니까? 10% 취득했죠.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죠. 그럼 얼마만큼? 55%만큼 지분 비율 모두를 간주하죠. 그래서 두 번째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얼마만큼요? 최초로 과점주가 될 땐 지분 비율 모두를.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설립시는 적용하지 않겠다. 자, 세 번째 칸 보면 설립시 몇 프로예요? 70%죠? 맞죠? 그리고 10%를 팔았죠? 그리고 5%를 다시 취득했죠? 그럼 65%죠? 간주취득 적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60% 취득했죠? 5% 팔았죠? 그 다음에 10% 취득했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습니까? 65%가 되었죠.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 비율이 뭐가 됐어요? 증가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얼마만큼이에요?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 비율이 뭐가 되었다면? 증가되었다면 얼마만큼? 증가된 비율만큼. 증가된 비율만큼. 오케이? 처음에 55%였다가 맞죠? 5% 팔았, 몇 프로였지? 60%였다가 5% 팔았다가 10% 다시 취득했으니까. 오케이? 자, 네 번째. 뭐냐면, 네 번째는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재차 과점주가 됐대요. 이때 재차 과점주가 되었다면 얼마만큼만? 당초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증가된 비율만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칸 설립 당시에 55%였죠? 그리고 몇 프로 취득했습니까? 5% 처분을 했죠? 그러면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55%였는데 5% 팔았어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50% 초과해야지 과점주주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자가 몇 프로 더 취득했어요? 10% 취득했죠? 그럼 60% 되었죠? 그럼 이 사람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과점주주인데 처음으로 과점주가 됐어요? 다시 과점주가 된 거예요? 다시 과점주, 재차 과점주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만큼? 얼마만큼? 언제서부터? 당초 과점주주였을 때보다도 증가된 비율만큼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과점주주의 주식도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규정입니다. 아셨죠? 취득세 납세무자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지우지 말고 여러분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크게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모자,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모자 이렇게 먼저 구분해 두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페이지 좀 쉬었다가 24페이지 납세모자 특례 몇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